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정 좋습니다. 오늘 첫 코너는 새로운 얼굴입니다. 최진봉 교수는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안 왔습니다.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최진봉 교수 대신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코너인 줄 알고 마스크까지 파란색으로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국제대변인은 뭐 하는 데인가요? 외신과 관련된 대응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외교나 여러 가지 현안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당 내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런 네. 역할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밌습니까? 네. 재미있을 때도 있고요. 네. 없을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 다른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부산의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이고 이번에는 선대위 대변인. 중앙선대위 대변인이고, 부산. 예, 네. 아니 중앙선대위, 서울, 부산 다, 예, 서울, 부산 다, 예, 선대위 대변인이고 김영춘 캠프의 국제경제위원장입니다. 김영천 캠프의 예. 부산, 부산 북강서울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출신입니다. 네. 문성근 씨가 거기 북강서에서 떨어졌죠. 네,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네.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 가족 신공항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서 경제 전문가인 저한테 이제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예. 사실은 또 처음에 영입이 돼서 당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달라 그래서 간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김병민 의원은 눈 깜짝하면 코 베어가는 그런 신기의 드리블을 이렇게 보이는. 그러세요? 네. 헐리우드 축구도 잘하시고요. 정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선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의원. 표정이 좋아요. 오세훈 후보 뒤에 딱 보이더라고요. 오세훈 후보가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이게 처음에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당내 경선을 뚫고 올라가더니 네. 지난 우리가 1월달, 2월달이었나 이 주진우 라이브를 돌려보면 네. 제가 오세훈 후보 얘기했을 때 야 이거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결국은 역전을 거듭하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뤄냈고 예. 이제 마지막 관문이 2주 뒤에 남았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면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2주 동안 이 기세는 쭉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 동안 계속될 거다. 예. 오늘 박영선 후보 측에서 자 MB의 황태자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네, 이게 보통 지는 후보 측에서 잘 안 되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네거티브, 프레임 씌우기예요. 네. 지금 해야 될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이 쓰고 있는 캠프의 전략을 보면 한 20% 정도 앞서가는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내곡동 얘기하고 철 지나서 흘러가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쭉 끌어가게 된다면 남아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관한 분노 그리고 LH 투기혹에 관한 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 이거를 과연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2주 정도 되는 내내 아마 이런 얘기하다 보면 선거는 끝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를 보고는 독재자 문재인의 아바타다 이렇게 또 저기서 저 국민의힘 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박영선 후보한테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시면서 우리 박영선 후보만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내로남불인 것 같고요. 지금 지지율은 오히려 착시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마치 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사실 본선에 들어가면은 그 지지율이 실제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약 측면에서는 21분 서울이라든지 이번에 재난 위로지원금이라든지 박영선 장관의 공약은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책, 공약, 비전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는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공약을 좀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세 시작됐습니다. 네. 오세훈의 공약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박영순 후보가 계속 어떤 서울을 얘기할 건지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박원순 서울시정 9년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특히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들은 무너졌다는 것은 확실하죠. 여기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김병민 시작됐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모습은 분명한 메시지가 지난 5년의 서울시정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공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과거 뉴타운을 통해서 보여줬던 확실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년짜리 서울시정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4월 7일 당선 이후로 4월 8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에 켜켜이 쌓여있는 부동산 문제를 지난 오세훈 서울시정의 부동산 정책 보면 화끈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론조사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네. 제가 지난해 총선을 치러보면서 여론조사 얘기 나올 때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여론조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예, 지난 그래서 경험들을 네. 한 번쯤 민주당에서도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아픈 얘기를 하면서 자 네. 최지은 대변인. 네. 뭐 아까 오세훈 전 시장이 있었을 때 부동산 잘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MB 정권 때 우리가 부동산이 잘했냐라고 생각하면 4대강밖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토기 토건 업체랑 같이 막 밀어붙이고 건설해버리고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 부동산 정책이었냐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부동산 하면은 서울의 오세훈 그리고 부산의 박형준 후보 다 이렇게 지금 투기 의혹이 있는데 과연 난개발하고 규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 의혹이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좋은 부동산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세훈 후보는 전 시장을 했을 때 당시에 서울시 재정이 가장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업적이 무엇인가 시장이었을 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서울의 미래와 과거 이런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볼 때 오세훈 시장의 후보의 네. 공약을 보면 부동산가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개발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공급 정책 아닌가요? 왜냐하면 공급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그토록 이사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부터 화끈하게 공급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 알짜 코어는 공공성이 기반이 돼야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성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공공성에 대한 공적 신뢰는 지난번 보고 있는 LH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있게 되는 부동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곳곳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 30년, 40년이 된 아주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난 9년 박원순 서울시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민간 중심으로 재건축이 신속하게 풀려지면서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때 일단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는 핵심적인 원인 중에는 많은 젊은 층에서 영끌해서 부동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안 사면 계속 다락같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1년 동안 신속하고 확실한 공급 효과를 내면서 그럼 이것만 하냐? 오세훈 서울시정의 지난 서울을 바라보게 되면 시프트를 비롯한 임대주택에 대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아주택을 비롯한 상생주택 등에 대한 공약들도 함께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오세훈 후보에게 왜 서울 시민들이 이토록 높은 지지를 보내는지가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지은 대변인. 네, 부동산 정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순간을 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이렇게 여러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추세예요. 근데 다만 이제 공급 정책을 좀 더 빨리 풀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공급이 지금 아까 1년 동안 공급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집을 짓기로 해도 1년 안에 그 집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별개로 부동산에 대한 그 공직자들이 비리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에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권을 잡았을 뿐이지만 그 전에도 이런 공적 신뢰는 없지 않았나. 오히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런 부동산의 신뢰 문제는 그 전 정부부터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훨씬 많습니다. 저기 문자가 왔는데 오세훈 단일화에 미소 짓는 재건축 시장 압구정 신현대 하루 새 3억 뛰었다. 이래서 오세훈 단일화에 대해서 재건축 시장은 좀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한강변에 35층 규제 없애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하겠다. 그러면 이거 집값 오르고 투기 수요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발언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말로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부동산까지 잡혔는가. 강남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평당 얼마가 상승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평당 상승했던 금액을 보게 되면 제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그 당시 한 10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 강남권에서 기초은했을 때 그때 아파트 값만큼 뛴 거예요. 지금 있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화끈하게 공급들 풀어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마저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주택까지 같이 가고자 하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정에서 잡지 못했잖아요.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금석을 놓게 됐을 경우 바로 1년 안에 완전한 부동산값 안정은 쉽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년 뒤에 4년까지 이어지는 5년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안정적 공급으로 충분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서 김병민 의원이 나 집 팔았어 얘기 나오면 딱 이게 또 끝내는 건데 여기까지는 안 한번 더 갔는데. 할까요? 아니 그런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부동산 값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진호 진행자께서 여쭤보신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부동산 값이 3억이 올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강남 부동산 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격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네. 기사가 나왔다고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조차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화끈하게 풀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부동산 값이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들은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핵심적으로 앞서서 말씀하세요. 이제 오세훈 후보 등에 대한 투기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LH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전 정부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LH 문제에 대한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를 처음으로 끄집어냈고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적 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매의 투기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 정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을 받고 대답을 받고 다른 데로 또 가셨어요. 자, 김병민 아까 의원님. 얘기에 대한 답을 못했기 때문에. 자, 김병민 의원님. 오세훈 후보 측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내공동 땅 보금자리 지정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 대변인님께서?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이 좀 많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본인이 서울시장을 했을 때 국장이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좀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LH를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그 신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과연 이런 분이 시장이 되시면은 우리가 공직자들이 그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공직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뢰가 쌓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병민 의원님? 도쿄 아파트를 샀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소유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박영선 후보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본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재작년인가요? 일본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사실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반해 등에 대한 언급들을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데 왜 그 당시에도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정리하려면 이미 진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거를 딱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등기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도쿄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그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왜 이 도쿄 아파트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입니다. 50년 전에. 그리고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임대주택 이 지구로 지정되는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통해서 보상받았던 건 8분의 1의 지분이기 때문에 4억 원가량밖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걸 계속 내부 티브 공세를 몰고 가니까 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도쿄에 아파트 갖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어떻게 설명할 거니? 라는 얘기들이 겹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
논쟁이라 생각하고 부동산 문제로 신음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서울 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병민 후보 옐로우 카드 말이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드리블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50년 전에 상속받은 거예요? 네, 1970년이니까 50년 전이죠. 몇 살 때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정사인데 네.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아내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마 아버지가 작고하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속받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찍이 상속받았군요. 매우 70년이면 강남 개발되기도 전이죠. 최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불법이나 그런 문제는 없고 뭐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뭐 싫어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불법이나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오세훈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이게 상속받은 땅이고 50년 전에 뭐 받은 땅이고 8분의 1이라고 했지만은 상속을 받아서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가족의 땅이고 본인 소유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변화한 것이 없는데 언제 상속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런 좀 너무 이렇게 좀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본질은 좀 해명을 제대로 하고 의혹이 뭐 투기나 뭐 비리 의혹이 있지 않은가를 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티키타카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옐로우 카드 길어서 옐로우 카드 주려고 했는데 여기도 잠깐 경고. 네. 2부에서는 부산으로 넘어가.